여러분,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우승에 가장 걸림돌이 될 최고의 라이벌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LAFC 부안가를 영입하려고 했다는데요. 처음에 헤드라인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안가는 지난 시즌 메시와 득점한 경쟁을 하면서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던 호적수인데, 그런 부안가를 마이애미에서 영입하려고 한다?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다운 생각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LAFC 간의 관계가 토트넘과 아스날 정도로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승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는 맞거든요. 그런데 상대팀 에이스를 돈 주고 뺏으려고 하는 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스포츠 전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 부안가 영입 제안이 거절당한 인터 마이애미, 최종적으로 베테라미에게 1,500만 달러 제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멕시코의 국가대표 공격수 헤르만 베르테라메를 몬테레이에서 영입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1,500만 달러 규모의 이적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다. 베르테라메는 MLS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 탑10 안에 드는 선수가 될 것이다. 마이애미는 이번 영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잠재적 영입 대상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계약 조건을 타진했다. 늘 그렇듯 이번 영입 때도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마이애미가 LAFC 스타 플레이어 드니 부안가의 영입을 위해 약 1,400만 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LAFC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부안가 역시 팀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부안가는 LAFC와 새로운 계약을 원하고 있다. 그는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2018년에 구단 옵션까지 있지만 LAFC는 부안가가 팀에 장기적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마이애미가 부안가 영입에 실패한 뒤에 베르타라메라는 선수를 영입했다고 전했습니다. 22일 새벽 6시 반에 나온 속보인데, 와, 마이애미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메시를 영입한 뒤에 인맥을 활용해서 바르셀로나 출신,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들을 죄다 불러들여서 강팀이 된 게 마이애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이벌 팀의 선수까지 빼가는 건 심해도 많이 심한 것 같은데요. 현지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 민심이 매우 나빴거든요. 인터 마이애미가 MLS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네. 부안가까지 데려가려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쏟아붓는 거야? 이 이적이 성사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랬다면 MLS는 완전히 3류 리그가 됐을 거야. 메시의 경쟁자였던 부안가를 영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축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손흥민과 부안가가 보여준 궁합은 1,5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어. 서부 컨퍼런스의 에이스 중 한 명을 동부가 데려갈 순 없지. LAFC가 미쳤다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냐? 마이애미는 도대체 축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마이애미 팬들이 말하는 야심이야? 축구장에서 축구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돈으로 부안가를 사려고 하는 게 말이 돼? 라면서 마이애미가 부안가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걸 엄청나게 치사하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치사한 것도 맞죠. 도대체 인터 마이애미와 LAFC 구단이 쓸 수 있는 이적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마이애미는 메시를 통해서 영입한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여러 명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AFC는 솔직히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유망주랍시고 영입한 윙어는 오자마자 곧바로 수술을 하면서 4월이나 되어야 복귀하고, 또 자유계약으로 허접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 한 명을 영입하긴 했는데 스웨덴의 유망주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2004년생으로 만 21살밖에 안 됐는데 프로에 데뷔한 게 2024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스웨덴 선수들과 인연이 있는데 토트넘 시절 합을 맞췄던 쿨루셉스키와 베리바리 모두 스웨덴 국가대표입니다. 부들이라는 선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연령별 대표팀 수준인데 나름대로 잠재력은 있다고 평가받는 중입니다. 하지만 LAFC가 필요했던 선수냐 하면 좀 애매한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러 MLS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LAFC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골을 넣어줄 공격수는 손흥민과 부안가 이 두 명으로도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패스력 좋은 미드필더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들이라는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강점이 드리블이고 약점이 창의성입니다. 드리블 시도와 성공률은 현재 뛰고 있는 스웨덴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볼을 몰고 얼마나 전진했는지 따지는 프로그레시브 런 수치가 매우 높은 선수죠. 개인 기술로 수비수를 돌파하거나 탈압박을 하고 전방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키패스 횟수와 찬스 메이킹 수치가 낮아요. 롱패스 정확도도 평범한 수준이라서 뭔가 LAFC가 필요하다던 창의적인 미드필더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 중심의 플레이메이커 유형이 아님이라고 스카우팅 리포트에 대놓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앞선 두 명의 영입보다는 나은데 패스 잘하는 선수 데려오랬더니 드리블 잘하는 선수 데려오는 게 맞나요? 네. 미국의 MLS 전문 유튜버가 최근에 LAFC 오프시즌 움직임을 보고는 1점이라면서 혹평한 적이 있는데 이 평가가 맞네요. 네.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를 영입한 건 분명 신의 한 수가 맞았지만 그 이후에 손흥민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을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치사하긴 해도 적극적으로 부안가까지 영입해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LAFC는 이런 기사도 나지 않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바이에른 U23 팀과 친선 경기를 한 것도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미리 비공개 경기라고 밝혀놓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알려줄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출전했는지, 스코어는 몇 대 몇인지, 연장전이나 승부 차이까지 갔는지 뭐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합니다. 양쪽이 공개한 거라고는 그냥 경기 중에 찍힌 사진 몇 장 뿐이고 선발 명단이나 교체 명단처럼 출전 선수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LAFC가 올린 사진에 등장한 선수만 보면 맷 에반스라는 LAFC 2군 미드필더, 그나마 뭐 자주 보던 포르테우스, 뭐 팔렌시아, 홀링스헤드가 있었고 로렌도 델레벨라라는 2004년생 센터백도 출전한 듯 합니다. 그리고 공격수 유망주라고 하는 마르티네즈가 헤어스타일을 확 바꾼 모습이 있었죠. 이 외에 이름이 익숙한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부안가는 물론이고 티일먼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흥민은 경기 아예 뛰지 않은 듯 손흥민의 경기 사진 한 장이 없었어요. 뒤늦게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손흥민은 아예 출전 명단에도 없었나 봅니다. 유니폼을 입지도 않은 청 자켓을 걸친 채 뮌헨 2군 코치와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코치는 과거 레버쿠젠 시절에 손흥민과 인연을 맺었던 코치로 당시 손흥민을 많이 아껴줬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는 LAFC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 뮌헨과의 경기를 공개하지 않은 게 너무 별 볼 일 없는 경기라서 그랬나 봅니다. 아무래도 뮌헨 2군은 독일 4부 리그 수준이라서 손흥민이 나설 수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공개 경기가 3경기나 더 있는데 이때도 이렇게 정보가 없으면 정말 소식을 전하기가 매우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비공개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뭐 하이라이트라도 좀 공개해서 좀 손흥민이 슈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